33번입니다.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항상 문화적인 진술이다. 문화적 말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랑 여기에 체크를 하시겠죠. 그죠? 네. 이제 많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체크를 하고 뭘 하는구나. 좀 감이 오실 텐데, 얘네 둘의 지금 경합입니다. 근데 얘가 항상 자연이라는 것은 항상 문화적인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이 생각이 this가 가리키는 건 이 앞에 말 전체예요. 이런 생각은 may not strike는 때린다는 겁니다.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as much of an insight, 통찰력으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찰력으로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이런 말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특별한 거, 독특한 거, 와, 진짜야? 이런 반응이 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유러피안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란 겁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자, for가 접속사로 나오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풍경은, 자연은, 요 자연 떠올라야 돼요. 유럽의 자연은 is so much of a blend.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랑 섞여 있냐? 컬처랑 섞여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만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맥락 읽기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만약 안 되면 지금 맥락을 읽으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자연은 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유럽의 자연은 섞여 있으니까. 뭐랑? 문화랑 섞여 있으니까. But in the new world, 하지만 신세계에서는, 자, 여기 신세계에서는 이라는 요 말이 나오면, 새 세계, 신세계에서는 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어, 아까는 여기는 유럽 대륙이었고요. 이제 대륙을 바꿔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뉴 월드 하면 이건 알아두세요. 신세계. 뉴 월드는 미국 말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러셔도 되고,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러셔도 되고요. 자, 미국에서는 new, at least to Europeans. 적어도 유러피언들에게는 새로울 그 신세계에서는, 즉 미국에서는 the distinction, 그 구분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과 컬처의 구분이겠죠? 자연과 컬처의 구분이겠죠? 구분은 appeared much clearer. 자연과 컬처의 구분은 더 명확합니다.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유럽 정착자와 유럽인인데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유럽인인데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유럽은 유럽인 방문객에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이 사람들의 유럽 정착민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명확해 보입니다. 뭐가요? 자연과 문화의 구분이에요. 미국인들에게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유럽은 자연 환경 자체가 자연 환경에 인간이 컬처가 섞여들어 살아가는 형태인데 미국은 자연과 컬처가 서로 뚝 떨어져서 완전 구분이 명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for that reason,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had the fond conceit. fond는 긍정적인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conceit라는 건 사고방식이에요. 생각이에요. 개념이에요. 긍정적인 좋아합니다. 이거에 대한 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선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Prim- primeval nature. 자, 원시의 자연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가 누군데요? 이 데이가 누군데요? 바로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and their descendant죠. 결국 이 사람들이 미국인이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역사를 아신다면 이 정도는 다 아시니까 미국에 있는 지금 사는 백인들은 다 유럽에서 이주해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미국인들은 이런 원시적 자연,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 which could later find, 자, 여기는 좀 끊고 갈게요. 인간 어소시에이션, 인간의 참여, 인간의 관여에 의해 컨트롤받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그런 원시적 자연, 인간과 관계없는 언컨트롤된 원시적 자연이라고 하니까 지금 컬처와 네이처 계속 나오고 있죠. 인간 하면 인간이 컬처예요. 인간이 컬처인 겁니다. 요거는 아셔야 되죠. 이거는 뭐 미리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바로 컬처죠.
자, 그래서 인간과, 그러니까 자연과, 그러니까 컬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컬처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원시적 자연을 미국인들은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 얘기입니다.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나중에 이런 표현이 발견된다. In an admiration, 자, 요걸 감탄해요. For wilderness. wilderness가 뭐예요? 바로 요게. 바로 이거죠. Primeval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 요게 곧 wilderness예요. 윌더니스가 바로 야생의 어떤 자연, 야생적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 키워드 진짜 단 한 단어로 그거를 딱 축약했네요. 좋은 단어를 아주 잘 썼네요. 그죠? 요거를 아주 감탄한다, 좋아한다, fond, admiration 같은 말 한 거예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ecological relationship. 자,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 관계는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자연의 관계는 자연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 자신만의 논리가 있고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보면 자연은 can be seen 이런 걸로 여겨질 수 있다. have a self-regulating 스스로를 조절하는 규제하는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자 그러나 반드시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이렇게 하지 스스로를 규제한다는 거는 스스로 어떤 나름의 로직이 있다는 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연이 돌아가는 나름의 레귤레이팅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구체적인 규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이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변화하지 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independent라는 건 independent of도 우리 수거처럼 암기해 두시면 좀 좋습니다. 이거와 별개의. independent가 우리 독립적인이죠. 형용사, 그죠? 근데 independent of something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 뒤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은 얘와 별개인 다이내믹 이렇게 꼭 한 덩어리에 인디펜던트 오브를 한 덩어리에 전치사인 것처럼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얘와 별개인, 얘와 독립적인이죠. 그러니까 얘와는 만나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개입이 없는 어떤 안정적인 다이내믹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즉,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는 대상을 우리가 답을 찾기 좋기 위해 진짜 이 지문의 속뜻을 알기 위해 원래 써 있는 건 지금 반드시 안정적인 이건 다이내믹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여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휴먼 인터벤션이 없는 게 아니라 휴먼 인터벤션은 아까 뭐예요? 컬처죠. 여기서 컬처라는 키워드도 나온 거. 휴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나온 거. 휴먼 인터벤션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개입, 인간의 관여, 인간의 문화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게 거기로부터 별개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어떻다는 거예요?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면 그죠? 그죠?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 그렇지만 이 생태적 관계의 맥락은 땡땡땡 합니다. 뭐 땡땡땡 합니다. 여기 나오겠죠, 그죠? 자, we may not determine 우리는 어떻게 또 그리고 무엇을 사자가 먹을지 그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 여기죠. but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이렇다 하는 요 장면이랑 뭐 비슷하겠네요. 그죠? 우리는 분명 can regulate where the lion feeds. 어디에서 사자가 먹을지를 조절할 수 있다. 자자자. What or how or what은 우리가 정하지를 않는데 where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where가 뭐예요? 상황. 얘가 음식을 먹이 활동을 하는 그 장소만은 우리가 정할 수 있죠. 그죠? 어디에 국립공원에만 사자를 냅둔다든가 동물원에만 사자를 가둬둔다든가 그죠? 그게 바로 컨텍스트죠. 상황, 환경, 그죠? 이컬러지컬 인터랙션에 즉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게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 어디에 있을지는 여기에 나올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한다. 이거네요. 그죠? 우리가 정한다. 휴먼 인터벤션이 있다. 이거죠. 자, 다시. 앞문장 다시.
앞 문장 다시. 자,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관계라는 것은 나름의 논리가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셀프 레귤레이팅 하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but not necessarily 반드시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 개입과는 별개인 어떤 안정적인 다이내믹이라고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나름 조절하는 면은 있지만 인간 개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거 똑같이 말을 했겠죠?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을 했겠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자연이, 여기서 말하는, 이컬러지컬 릴레이션십을 구체화한 게 누구예요? 이게 사자죠. 그죠? 사자가 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이거는 못 정한다 그랬죠. 그럼 그건 얘가 정하죠. 라이언이 정하죠. 그건 셀프 레귤레이팅 한 거고 그건 로직 나름의 로직이 their own 로직이 있는 거 욕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얘가 어디서 먹을지는 어디서 먹이 활동을 할지는 정한다는 요 장면은 바로 욕이죠. 바로 여기.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과격하게 했죠. 싹 지워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사실은 있단 얘기다. 사실이 있단 얘기죠. 인간의 개입. regulate라고 했잖아요. 위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걸 정해준다. 인간이 개입한다. 이거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그죠?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위에서 요 빈칸 여기로 오면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이고 이거 지우개로 살짝 지우고 요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이 뭐예요? Where the lion feeds죠. 여기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We certainly can regulate. 여기죠. 자, 그걸 찾아주십니다. 2번. 인간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set. 정해지는 거. 설정되어지는 거. 그죠? 인크리징리가 붙은 건 뭐냐면 점점 앞으로 계속 이게 점차 그렇게 되는 이렇게 그런 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주는 거죠. 끝. 깔끔하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여기 부분에서 답을 찾는 거다라고 딱 근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네,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평가원식의 빈칸 추론 문제고요. 요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해 스킬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잡으면서 그것들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내려온다. 내려올 때도 그냥 무작정 글들을 읽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왔는가, 앞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 사람이 글 쓴 사람의 뉘앙스를 파악해가면서 내려온다. 그러다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혹은 2차적으로라도 중요한 대목에서 빈칸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빈칸에 나올 말을 이 문맥 안에서 지문 안에서 한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옳은 부분을 그 지점을 찾아내고 그 지점이 쓰여 있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거나 paraphrasing 약간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되어 있는 거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선택지를 찾아내서 답을 선택한다. 요겁니다.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자, 근데 때로는 지문에 있는 말을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초고난도 문제예요. 빈칸 추론 평가원 수능 여기에 가장 고난도 문제 유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의 빈칸 추론 문제가 4개가 나오면 4개 중에 3개는 지금 이 안에 지문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대신 패러프레이징 된 거를 지금처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만 잡으셔도 여러분 1등급 돼요. 방금 말씀드린 초고난도 문제, 여기 약간의 진짜 추론이 필요한 문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네, 버리셔도 돼요. 그냥 2번 찍으세요. 네. 네, 2번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찍을 때. 요 어려운 문제 쪽에서는 2번을 찍으시고요. 쉬운 문제 쪽에서는 4번이나 5번을 찍으세요. 쉬운 문제는 찍으면 안 되죠. 쉬운 문제는 찍으면 안 되고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 쪽은 어려운 문제 쪽에서 모르면 2번 찍으세요. 네, 그것만으로도 조금 올라갑니다. 네, 그냥 찍지 마시고요. 요 방법을 이렇게 배우시면 되죠. 네,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였습니다.